자, 요약집은 115페이지입니다. 요약집 115페이지인데 이 초당권은 내용이 엄청 어렵죠? 네, 문제는 쉽습니다. 뭐든지 내용이 쉬우면 문제가 어렵습니다. 내용이 어려우면 문제가 쉬워요. 그래야 딱 60점 맞거든요. 내용도 어려운데 문제가 어려우면 다 떨어지란 말이고, 내용이 쉬운데 문제가 쉬우면 다 꿰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과목 마찬가지예요. 내용이 어려우면 문제가 쉽습니다. 이거 출제자도 잘 몰라요. 내용 어려우면. 그러니까 쉽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당권은 두 문제 나오는데 한 문제는 무조건 맞히고 한 문제는 찍어도 합격하는데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일단 저당권에서 민법 객체, 민법은 토지건물이죠. 토지건물, 지상권, 전세권 딱 세 가지입니다. 지역권 X죠. 그래서 민법상 객체는 딱 세 개입니다. 자동차나 항공기 저당 설정할 수 있죠. 그건 민법이 아니죠. 다른 법입니다. 민법상 객체는 딱 세 개,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유치권 공부했는데 유치가 조미란 말이죠. 유치권은 조미하는 권리지만 저당권은 조미하지 않습니다. 조미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결론 세 가지 나오죠. 이 세 개는 꼭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취득시효할 수 없죠. 20년 조미해야 되는데 애초에 조미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시효할 수 없고, 물권적 청구권에서 물권적 반환 청구 없습니다. 방해 제거 청구와 방해 예방 청구만 있고 조미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 없습니다. 다음 저당권은 원칙 과실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예외적으로 압류 후부터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과실이 예를 들면 차임 채권 법정 과실이죠. 원래 미치지 않는데 압류에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꼭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갑액의 X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우리 채권 가지고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럼 이게 아파트라면 아파트에 은행이 저당 잡았죠. 그럼 이제 아파트 누가 사는 거죠? 은행이 사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처럼 저당권이라는 목적 부동산을 조미하지 않습니다. 갑이 채무자면서 설정자죠? 시효 소유자가 설정자. 여전히 갑이 사는 겁니다. 갑이 사는 거죠? 근데 갑이 이것을 병역이 임대차에서 월세 차임이 나오면 이 월세 은행이 받아가는 거 아니죠? 그래서 과실이 미치지 않아요. 여전히 월세는 갑이 받고 갑이 이자 내는 거죠. 이처럼 이제 보통 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인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안 그럴 수 있죠. 갑이 돈 빌리는데 갑이 저당받길 부동산이 없어요. 갑의 형이 동생을 위해서 부동산을 은행 앞으로 저당 설정할 수 있죠. 그럼 채무자는 갑이죠. 설정자, 얘는 설정자죠. 항상 소유자가 설정자. 설정자인데 얘는 채무자는 아니죠. 얘를 뭐라 부르죠? 물상보증인, 물건으로 보증선자죠. 그럼 자, 시험에서는 이자는 채무자이다 아니다? 채무자 아닙니다. 왜 채무자 아니에요? 글자 수가 달라요. 채무자는 두 글자도 아니고 네 글자 아니에요. 딱 세 글자 채무자랍니다. 그럼 얘는 채무자 아니죠. 물건으로 보증 사람이죠. 이자가 물상보증입니다. 이처럼 자, 저당권 설정자는 소유자가 일 필요 없죠. 저당권 설정은 소유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건 가치가 중요합니다. 가치. 그래서 이 설정자는 꼭 소유자일 필요 없다. 제3자도 가능합니다. 그럼 시험에서는 물상보증인 채무자 아니에요. 채무자 아니다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거 다른 민법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채무자 갑이 변제하지 않습니다. 그럼 은행은 물상보증인에게 3억 갚으라고 변제 청구할 수 있답니까? 없답니까? 없다. 채무자 아니니까. 법적으로 돈 갚으라고 변제 청구할 수 없답니다. 채무자 아니니까. 채권은 누구한테? 채무자에게만 행사해요. 채무자에게만. 얘는 채무자 아니죠. 돈 달라 못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직원이 전화해서 돈 주라 하겠죠. 법적으로는 돈 달라 못해요. 돈 달라면 물상보증인은 내가 왜 돈 주라고 하면 돼요. 대신 은행은 돈 달라 못하지만 은행은 조용히 경매 청구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럼 이제 돈 달라고 변제 청구 못합니다. 왜 그래요? 채무자 아니니까. 채무자 아니니까. 자, 이처럼 이제 저당권 계약 당사자는 자, 설정자는 누가 돼도 상관없어요. 제3자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근데 저당권자는 다릅니다. 저당권자는 원칙 채권자의 하나입니다. 제3자가 될 수 없어요. 지난주에 엄마 밑에 아새끼 있어야 되죠. 엄마 밑에 아새끼 있죠? 부정성 때문에 원칙 제3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합의로 아새끼 입양시킬 수 있죠. 합의로 내 아새끼 입양시킬 수 있다. 근데 원래는 안 됩니다. 원래는 엄마 밑에 아새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잘 비교하세요. 이런 게 이제 작년에도 시험에 나온 거죠. 그 다음 이제, 자, 115페이지죠. 이제 하단에 네모 2번 저당권 효력에서 1번 제3취득자 지위가 나옵니다. 자, 그럼 제3취득자는 밑에 법조문 2개 있죠. 다음 페이지까지 총 3개입니까? 여기서 보통 한 문제 나옵니다. 이거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돼요. 이거 딱 3개니까 이거 나오면 무조건 맞춘다. 무조건 맞추는 겁니다. 자, 그럼 제3취득자는 채무자입니까? 아닙니까? 채무자 아니죠? 채무자 아니라고 써 있어요. 채무자 아닙니다. 그럼 제3취득자는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는데 그 부동산에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용의권 취득한 자, 이 자들이 제3취득자입니다. 자, 그럼 저당권 밑에 용의권 취득한 자, 이 자는 실생활에 많이 보입니다. 실생활에 많이 봐요. 예를 들어서 시가 5억짜리 갑부동산 있는데 등기불구에 저당권자 을이 나와요. 저당권 있는데 그 밑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취득한 자, 이들이 용의권자죠. 이대로 경매 나오면 몇 번부터 소멸하죠? 최선수인 저당권, 말소기준 걸리죠? 소멸하고 밑에 소멸하죠. 한마디로 애들은 경매 나오면 쫓겨날 불쌍한 사람들, 얘들이 이 제3취득자입니다. 경매 나오면 짐 사서 쫓겨나는 거죠? 얘들이 제3취득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생활이 많이 보여요. 근데 시험은 이자보다 이 소유권자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워볼게요. 시험은 누가 나와요? 이 소유권자. 근데 이자는 우리가 실생활에 본 적 없거든요. 근데 시험에 냅니다. 이자가 누군가 마지막으로 잘 이해해보세요. 자, 저당권 있는데 세 번째로 소유권 취득한 자가 제3취득자랍니다. 그럼 시가 5억짜리인데 저당권이 3억 있죠. 우리가 평이라면 보통 둘 중에 하나로 삽니다. 첫째, 원래 갑이 을에게 3억 빌렸죠. 근데 그 3억을 병이 대신 갚기라고 5억짜리 얼마에 사요? 2억에 많이 사죠. 이런 사람 본 적 있죠? 그러니까 얘는 제3취득자 아니에요. 본 적 있으니까. 자, 그럼 이 3억을 이제 누가 갚아야 돼요? 병이 갚아야 되죠? 병이 갚기라고 5억짜리 여기 샀잖아요. 그럼 이제 병이 채무자입니다. 이제 채무자가 갑에서 병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병은 채무자고 제3취득자 아닙니다. 아까는 채무자 아니라면서요. 이제 병은 채무자예요. 3억 갚을 채무자.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제3취득자 아닙니다. 두 번째, 병 나는 돈 많아서 대출 필요 없어요. 그럼 5억짜리 5억 다 주고 사는데 그때 내 5억에서 을은행에서 갑을 만나요. 내 5억 중에서 이거부터 갚아버리면서 사겠죠. 그럼 이거 갚아버리면 경매 나와요? 안 나와요? 경매 안 나오니까 이자도 제3취득자 아닙니다. 이런 사람 본 적 있잖아요. 제3취득자 아니에요. 경매가 안 나오니까. 여기서 말한 제3취득자란, 자, 갑과 병이 태어나서 처음 받겠죠? 이제 갑이 사정을 해요. 제가 5억이 필요하니까 오늘 5억에 사주세요. 5억에 사주시면 제가 1년 안에 3억을 꼭 갚아서 말소할 테니까 오늘 5억 달래요. 그럼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갑 믿고 5억 준 사람 있겠어요? 없겠죠? 근데 주는 가끔 그런 미친놈 있고 그 미친놈에게 제3취득자입니다. 그럼 3억을 누가 갖기로 했죠? 갑이 갖기로 했죠. 그러니까 갑이 채무자예요. 채무자 여전히. 얘는 채무자 아닌데 소유권 취득했죠. 이자가이 제3취득자입니다. 자, 그럼 갑이 3억을 갚아야겠죠. 갑이 안 갚아서 저당권자가 경매청 갑니다. 금평지 갑자기 불쌍해졌죠. 갑 믿고 5억을 다 줬는데 갑이 안 갚아서 내 부동산 경매 나왔죠. 이 미친놈이 제3취득자예요. 미쳤지만 불쌍해서 법에서 보호합니다. 이 사람은 내 부동산을 내가 경매받을 수 있어요. 내 부동산을 뭐 할 수 있다? 내가 경매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채무자 아니죠. 채무자는 경락인 될 수 없어요. 빚 갚아야 됩니다. 채무자 아니니까 내 것도 내가 경매를 받을 수 있다. 그럼 소유권 안 뺏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조문이 363조 2항이 있어요. 저당물 소유권 취득한 제3취득자도 경매될 수 있다. 왜 될 수 있어요? 채무자 아니니까. 그 다음 이제 이 병은 경매가 안 나오게 갑이 갚아야 할 채무를 병이 대신 갚을 수 있어요. 다시, 이 병은 갑이 갚아야 할 채무를 병이 대신 갚을 수 있다. 대신 갚으면 저당권 소멸하겠죠. 그리고 갑에게 그 돈을 청구할 수 있죠? 청구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갑채무를 병이 대신 변제하고 저당권을 소멸시켜서 경매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갑에게 3억 청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3명의 사주가 있는데,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소유권이 아까 그 미친놈이죠. 소유권. 그다음에 용의권. 제3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 얘들이 제3취득자죠. 이 사람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병인 갑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이죠. 이게 좀 이따 360조와 근저당권에서는 채권 최고액입니다. 이걸 변제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306조 좀 이따 자세히 봐요. 일단 간단히 보시면 저당권은 먼저 원본 원금이죠. 이자 혹시 위약금 청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채무불 이행으로 한 손해배상 나옵니까? 이게 여기 지연배상 지연이자예요. 그리고 및 저당권 실행면을 담보합니다. 그러나 지연배상이 뭐라고요? 채무불 이행 손해배상 지연이자는 몇 년분? 1년분에 한해서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한마디로 지연이자 몇 년이에요? 1년분. 근저당권에서는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르신에게 갑부동산에 저당권자 을이 있죠? 갑이 채무자인데 갑이 지연이자 3년분 발생했다. 그러면 갑은 채무자죠. 그럼 채무자는 원금 3억과 지연이자 3년분 이걸 다 변제해야만 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어요. 그럼 병은 채무자 아니고 뭐라 불러요? 제3취득자. 채무자 아니죠? 그럼 채무자 아닌 자는 아까 원금 3억과 아까 지연이자 몇 년? 1년만 변제하고도 이걸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병은 을은 억울합니까? 갑에게 돈 받을 때는 원금 3억과 지연이자 3년 다 받고 말소해 주는데 병에게 돈 받을 때는 원금 3억과 지연이자 이 중에 몇 년만? 1년만 받고 말소해 줘야 돼요. 그럼 을은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죠? 여러분이 을이라면 여러분 을이에요. 자, 1번. 나는 채무자에게 원금 3억과 3년을 다 받겠다. 자, 2번. 나는 병이 돈 준다면 병에게 원금 3억과 이 중에 몇 년만? 1년만 받겠다. 여러분은 1번, 2번 뭐 선택해요? 당연히 2번입니다. 2번이에요. 갑은 지금 이거 돈 10원도 안 줘요. 못 줍니다. 있어도 안 줘요. 아니 채무자도 아닌 자가 세상에 3억도 주고 이 중에 1년 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채무자도 아닌 자가. 그럼 얼른 받고 큰절해야 돼요. 병한테 큰절해야 돼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요즘 누가 나한테 3억 줘요. 그래서 병한테 큰절하고 돈 받고 말소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못 받을 2년분만 갑에게 받으면 되죠. 물론 갑이 안 주겠지만. 그래서 무조건 다 2번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도 충분히 보호됩니다. 다음 이제 근저당에서 근저당권자 을이 있는데 채권 최고액 3억 있죠? 채무자 갑이 갚아야 할 돈이 3억 5천까지 늘어났어요. 그럼 채무자는 전액을 다 변제해야만 이걸 말소 청구할 수 있는데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어요. 병을 뭐라 불러요? 제3취득자. 또는 이 부동산에 만약에 물상보증인이 따로 있다. 그럼 둘 다 채무자 아니죠? 제3취득자하고 물상보증인 채무자 아니죠? 그럼 채무자 아닌 자는 3억만 변제하면 돼요. 3억 5천이 아니라 3억만 변제하고 이것을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래도 불리하지 않죠? 여러분 같으면 갑에게 3억 5천 안 받아요. 채무자 아닌 자가 3억 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이거 빨리 받고 큰절하고 말소해줘요. 그리고 못 받아도 5천만 원만 갑에게 받으면 되겠죠. 물론 못 받겠지만. 그게 훨씬 낫죠. 그래서 채무자 인자와 아닌 자 변제 금액이 서로 다릅니다. 말소 청구할 때. 그래서 사실 이 360조 지연자 1년 그리고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제3취득자들은 자 부동산이 경매 나왔는데 그 부동산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그 필요비 유익비를 우선상환 우선 변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갑부동산에 저당권자 을이 나왔죠. 병이 소유권 취득했죠? 병이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럼 병이 제3취득자입니다. 근데 보세요. 자, 을이 경매 청구합니다. 그럼 아까 병은 갑에게 5억을 줬죠. 5억 주고도 병이 돈이 남아 돌아요. 그러니까 병이 경매도 받을 수 있고 3억도 변제할 수 있죠. 다시 병은 갑에게 아까 5억 줬잖아요. 5억 줬죠? 근데 갑이 돈 안 갚아서 을이 경매 청구했죠. 그럼 병은 5억을 주고도 돈이 남아 돌아요. 그러니까 병이 경매도 받고 대신 변제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갑에게 5억 주니까 이제 돈 10원도 없어요.
10원도 없는데 경매 청구했네? 그럼 병이 경매받을 수 없죠. 제3자가 이제 경매받을 겁니다. 그럼 병 쫓겨나죠. 쫓겨나죠? 불쌍히 죽겠잖아요? 근데 불쌍한 병이 이 목적 부동산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그 비용을 쫓겨날 때 우선 변제 청구할 수 있어요. 경매 배당 몇 순위죠? 1순위입니다. 그래서 경매 배당 순위, 자, 3명의 7조 먼저 보세요. 저당물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 다음 그 아래줄, 저당물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 또는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고 써 있습니다. 경매 배당 1순위요. 참고로 배당 순위 보시면, 자, 0순위가 경매 실행 비용이죠. 경매 신청할 때 인지대라든가 감정평가비 같은 게 있습니다. 다음 1순위가 누구죠? 제3취득자죠. 제3취득자 비용 상환. 다음 2순위가 최우선 면제죠. 이제 주임법, 상임법에 최우선 면제 있습니다. 2주에 공부해요. 우리 시험에 안 나오지만 근로기준법에서 만약에 공장이 경매에 나왔다. 공장. 그럼 월급이 많이 밀렸겠죠. 근데 끝까지 공장을 지킨 근로자들에게 최종 3월문 임금과 최종 3년문 퇴직금 주는 게 이게 최우선 면제고, 다음 3순위가 당해세. 당해세란 목적물 소유자에게 나온 세금이 아니라 경매에 나온 그 부동산에 붙은 국세지방세. 그리고 4순위 우선 면제죠. 이게 당해세제의 국세지방세. 다음 저당권 우선 면제 있어요. 전세권 있다 그랬죠. 유치권 없어요. 유치권은 우선 면제 없다. 임대차 없습니다. 임대차 없는데 임대차 중에 주임법, 상임법에는 있어요. 그 다음 일반 임금 채권, 공과금, 일반 채권, 그냥 돈만 빌려준 사람이죠. 이거 순서를 외웠죠 우리가. 그래서 경비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최당우가 임금을 현금이 아니라 공채로 받아요. 공채로. 이 누누이 말씀이 제 잘못 아니랬죠 이거? 학원 컴퓨터 이상한 거 이거? 제 잘못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경비 최다운과 임금을 뭐로 한다? 공채로 한다. 그러니까 이 1순위가 제3취득자 물상보증이 틀려요. 물상보증이라고 중개사법에 나온 적 있어요. 물상보증은 별로 안 불쌍해요. 제3취득자가 훨씬 불쌍하고 보호해야 된다. 최우선보다 더 빨리 주죠. 더 빨리. 그래서 1순위로 배당받습니다. 다시 이제 문제는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어려웠지만 문제는 쉬워요. 자, 저당물 소유권 취득한 제3자를 뭐라 불러요? 제3취득자. 그 저당물 경매에서 경매인 될 수 있다 없다? 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채무자 아니니까. 이 글자가 얼마나 길어요? 채무자는 세 글자인데 채무자 아니니까 경매인 될 수 있다. 그럼 물상보증이 경매인 될 수 있어요? 물상보증이 경매인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왜 돼요? 채무자 아니니까. 그럼 채무자와 가족 경매인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채무자 아니니까. 채무자, 가족, 채무자 아니죠. 글자 수가 다르니까. 옛날에 전두환 집 누가 경매받았어요? 자기 가족이 받았잖아요. 전두환 집. 그러죠? 될 수 있다. 그 다음 원본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그 다음 채무자네요. 빚쟁이죠.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 전부 맞았죠. 전부를 편제해야 저당권 등이 말청할 수 있죠. 맞았다. 만약 여기가 제3취득자라면 전부가 아니죠. 몇 년만? 1년만 편제하면 되죠. 제3취득자면. 그 다음에 채무자 채무액을 3억 5천 예를 들어보고 채권 최고액을 3억을 예를 들어요. 그럼 지금 초과 5천 초과하죠. 초과한 경우 물상보증인 채무자 아니죠.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채무 전액 다 틀렸죠. 전액이 3억 5천이 아니라 3억만 변제하고 근저당 설정비 말청할 수 있다 해서 이거 완전히 틀렸네요. X. 이런 문제는 쉽게 나옵니다. 내용이 좀 어려웠을 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제 116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 중간에 2번 저당권 여력이 미치는 범위가 있고 양괄호 1번 피담원 채권 범위. 양괄호 1번 거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다행히 시험은 별로 안 나와요. 다행히. 그럼 오른쪽 페이지 와보세요. 상단에 배당선이 있습니까? 박스 밑에 양괄호 2번 있죠. 그게 시험이 제일 잘 나와요. 목적물 범위가. 여기 나오면 무조건 맞춥니다. 그리고 제일 쉬워요. 저당권에서. 시험에서 잘 나오고 제일 쉽고. 근데 왼쪽 페이지 양괄호 1번 피담원 채권 범위는
어렵고 시험에서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양가로 2번을 먼저 복습 10번 하시고 시간 나면 양가로 1번 하는 겁니다. 항상 공부한 순서를 정해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이 맞는 거 하지 마시고 시험에 잘 나왔고 쉬운 것부터 하는 거죠. 쉬운 것부터. 내 기본 데킹들 하지 마세요. 자, 이제 왼쪽 페이지 양가로 1번. 피담은 채권 360조 있습니까? 저당권 원본이 원금이죠. 이자 위약금. 다음 채무불이행으로 난 손해배상이 지연배상 지연이자입니다. 그리고 및 저당권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럼 담보한다에 동로 쳐봐요. 담보한다가 무슨 말이죠? 우선 면제 받는다 말이죠. 여기 써 있는 것까지 우선 면제 경매에서 받는다. 아까 경매치당 우 사순위로. 그 다음 그러나 지연배상 지연이자는 몇 년이죠? 1년분에 안에서 제일 끝에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가로쳐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우선 면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연배상 몇 년만? 1년만 우선 면제 받는단 말입니다. 이 의미가 결국 여기 써 있는 것만 경매에서 사순위로 우선 면제 받고 여기 써 있는 걸 초과한 것은 우선 면제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면제 받을 한도액을 정한 겁니다. 그럼 다 대신 이제 갑소유 부동산에서 저당권자 을이 있는데 그럼 갑이 채무자입니까? 그러죠? 그리고 얘가 그 채권이 5억이잖아요. 근데 지연이자 연 20% 약정했대요. 20%. 근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요. 채무자가 돈 안 갚으면 을은 경매 청구할 수 있죠. 저당권자 경매할 수 있죠. 근데 을이 경매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5억 20% 얼마예요? 1억이죠. 1억. 후순위가 있어요. 후순위가. 그래도 얘는 경매 안 해요. 왜 그래요? 1억이니까. 또 1년 연체 또 하면 복리계산해도 또 1억이에요. 1년 또 연체면 또 1억. 그럼 지금 5억 빌려주고 얼마 벌었어요? 3억 벌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동산 가치가 있을 거니까 이제 우리 경매 청구했다. 이제 더 지나면 가치를 초과하니까 이제 경매 청구했죠. 그럼 을은 이 8억을 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받을 돈이 8억이잖아, 갑에게. 8억을 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여기 써 있는 것까지밖에 못 받습니다. 그럼 지연이자 몇 년? 1년까지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3억, 5억가 8억에 경매되면 5억가 얼마만? 1억까지밖에 못 받아요. 이건 우선 면제 이거 못 받습니다. 그럼 얼마 받아요? 6억 받죠. 8억 중에 6억 받았죠. 그리고 이제 비용이 2억 받아야겠죠, 이게. 그래서 지연이자는 몇 년만? 1년까지만 우선 면제 받고 나머지는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면제 한도액을 정한 겁니다. 후순위나 제3자 보호해야겠죠? 이걸 계속 받는다 그러면 우리 일부러 경매 안 해버립니다. 빨리 하라고, 빨리. 그럼 이제 360조 다시 정리합니다. 자, 이제 넘겨가지고 360조에는 먼저 원금 있죠?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실행비용을 담보하죠. 그래서 이걸 살짝 외워볼게요. 자, 우리는 넘버원이 대통령이죠? 이인자가 국무총리죠? 그 위에 누가 있었다? 최순실이었어요. 그래서 넘버원, 투 위에 최순실이었습니다. 그럼 자, 이 세 가지는 다 등기해야 제3자가 알겠죠? 등기해야 되고, 이건 아까 지연이자 1년입니다. 실행비용 담보합니다. 그런데 실생활에는 저당권보다 근저당이 훨씬 많습니다. 실생활에는. 그럼 근저당권에서는 채권 최고액을 반드시 정해야 돼요. 그럼 실생활의 둘 중에 근저당이 훨씬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채권자 은행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실생활에는 그러니까 저당권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근저당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 다 세 가지 다 등기해야 되죠. 근저당은 일일이 등기할 필요 없이 그냥 최고액 속에 다 포함시켜줘요. 뭐가 더 편합니까? 이게 더 편하죠. 그리고 실행비용도 1년 초과분도 여기 최고액 속에 다 포함돼요. 경매해 보시면 알겠지만 경매 신청해서 끝날 때까지 보통 1년 초과거든요. 여기는 1년 초과한 건 우선 면제 못 받죠. 여기는 최고액 속에 다 포함돼서 받을 수 있다. 다음 경매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가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실행비용을 포함 안 시켜야 채권자가 훨씬 유리합니다. 만약에 채권자가 부동산을 경매했다. 채권자가 경매했죠. 경매비용이 1,000만 원 들었다 가정해보세요. 대채권자가 경매해서 얼마 들었다? 1,000만 원. 그 1,000만 원을 여기 3억 속에 포함시킨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럼 이거 1,000만 원은 아까 경매배당 몇 순이에요?
아까 책에 영순위로 받죠. 영순위. 책에 표 있잖아요. 이건 1,000만 원 영순위로 받잖아요. 영순위로. 그리고 이 1,000만 원을 여기에 포함시킨다 그러면 거기 사순위가 우선면제죠. 사순위.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서 1,000만 원을 여기 포함시키면 거기 사순위에서는 2억 9천만 받아 그 말입니다. 2억 9천만. 여기 포함시키면 얼마 받아요? 사순위에서 2억 9천만. 근데 포함 안 시키면 1,000만 원 영순위 받았죠. 그 사순위에서 3억까지 또 받아요. 3억까지. 뭐가 더 유리해요? 포함 안 시킨 게 은행에게 더 채권이 유리하죠. 그래서 뭘 따져보든 은행한테 이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실생활의 저당권은 거의 없는 겁니다. 거의 다 근저당만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360조 이 조문 보셨죠? 그 근저당권에서는 채권 최고액 보셨죠? 그럼 이게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인적 범위는 채무자에게 적용 안 됩니다. 제3자에게 적용돼요. 채무자에게 적용 안 돼요. 그 다음,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가? 얘들은 경매에서 우선 면제 받는 한도액을 정한 거지 채무자 책임 한도를 정한 게 아닙니다. 라고 아까 다 했어요. 다시 보세요. 예를 들어서 다시 갑부동산의 저당권율이 있죠? 근데 채무자가 지연이자 3년분 발생이다. 3년분. 그럼 이제 채무자는 이거 다 갚아야 되죠. 그죠? 이거. 근데 병이 나오면 얘가 제3취득자죠. 그럼 자 보세요. 채무자는 자 이거 다 갚아야 되죠? 다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1년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 360조는 채무자에게 적용 안 됩니다. 채무자는 이거 전액을 다 갚아야 말소 종할 수 있다. 근데 병은 채무자 아니죠. 제3자죠? 그럼 제3자에게는 이 360조랑 다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채무자 아닌 자는 지연이자 몇 년만? 1년만 이걸 주장해서 1년만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렇게 했던 거죠. 그 다음 만약에 이게 근저당권이어서 채권 최고액이 3억이라고 가정해봐요. 3억. 근데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이 3억 5천까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채무자는 3억이 아니라 전액을 다 갚아야 돼요. 채무자에게 3억 적용되지 않아요. 채무자는 전액을 다 갚아야 된다. 근데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이 있다면 얘들은 채무자 아니고 제3자죠. 그럼 제3자에게 이게 다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제3자들은 3억 5천이라 얼마만? 3억만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봤던 그림 다시 본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변제한 거죠? 변제하잖아요? 변제할 때 얼마를 변제할까 금액이 다릅니다. 다시 지금 변제할 때 채무자는 전액다. 채무자인 자는 1년과 최고액만 이 금액이 서로 다릅니다. 변제할 때 이제 변제하지 않을 수 있죠. 빚을 안 갚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빚을 안 갚아요. 이제 자 지연이자 3년 발생인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요. 그럼 이제 채권자가 뭐 하죠? 경매 청구하죠. 이제 경매. 그러니까 방금 앞그림 뭐라고요? 앞그림 이들이 빚을 갚을 때 돈을 갚을 때 얼마를 갚아야 할까? 금액이 서로 다르다 했죠. 근데 이제는 뭐다? 이제 돈 안 갚아요. 이제 돈 안 갚아요. 돈 안 갚으면 채권자가 경매 청구하겠죠. 그럼 우리 경매 청구했을 때 자기 채권 3억과 이 3년분 이거 전부 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여기 써 있는 거 이렇게 우선 변제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중에 몇 년만? 1년 3억과 1년분만 우선 변제 받습니다. 다시 여기 저당권 여기 사순위에서 얼마만? 원금 3억과 지연이자 1년까지밖에 못 받아요. 그럼 못 받은 2년분은 여기 꼴순위로서 지연이자 못 받은 2년분은 꼴순위입니다. 꼴순위. 그래서 여기서 얼마만? 3억과 1년까지밖에 못 받는다. 2년분은 못 받습니다. 그 다음 다시 이제 근저당에서 최고액이 3억인데 갚아야 할 돈이 3억 5천까지 늘어났다. 근데 또 돈 안 갚아요. 그럼 채권자가 경매할 수 있죠. 그럼 경매하더라도 3억 5천 전부 우선면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이게 우선면제 한도액이니까 3억까지밖에 우선면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여기서 얼마까지만? 3억 5천이 아니라 3억까지밖에 못 받는다. 못 받은 5천만 원은 이 꼴순위로 받는 겁니다. 물론 거의 못 받겠죠? 이렇게 우선면제 한도액을 정한 거다. 그래서
이 360조와 채권 초과액은 경매에서 우선 면제받을 한도액을 정한 겁니다. 그런 거지 채무자 책임 한도가 아닙니다. 엄청 어려웠어요. 자, 이제 오른쪽 117페이지 오세요. 117페이지. 이제 중간에 양괄호 2번 목적물 범위가 있습니까? 이거 여기엔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여기는. 그리고 제일 쉽다 그랬어요. 그럼 반괄호 1번에서 자, 법조문 358조가 있습니까? 자, 저당권 여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부합물이죠. 그 종물에 종된 권리도 포함시킵니다. 종물에 종된 권리도 포함시킨다. 거기 미친다 그랬죠? 그러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이 뭐죠? 합의약정에 다른 합의가 있으면 안 미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합의약정이 더 우선하죠? 그러니까 이 358조는 임의 규정이에요. 원래는 미치지만 약정으로 안 미치게 정할 수 있다. 그럼 약정이 더 우선하죠? 물권법이지만 임의 규정. 자, 그 다음 원래는 미치잖아요? 원래는 미치죠? 근데 안 미친다고 약정하잖아요? 그럼 제3자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 약정을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해야겠죠? 다시 원래는 미치는데 안 미친다고 약정하면 등기해줘야겠죠? 그래 대항할 수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부동산 토지 건물이 있어요. 토지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됩니다. 근데 그 부동산에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 생기면 이게 다 내 몸이 된 거죠? 내 한 몸이에요. 저당권이 다 미친다. 설정 선후를 따지지 않아요. 저당권이 먼저 설정됐죠? 나중에 두 번째 나중에 나와도 다 미친다. 그러니까 내 몸이 원래 60kg였죠? 60kg. 20kg 쪘잖아요? 그럼 내 살 다 맞죠? 그러니까 다 미친다. 설정 선후를 따지지 않아요. 60kg일 때 암 걸렸어. 60kg에서 암 걸렸거든요. 암 걸리고 20kg 쪘어요. 그럼 찐살에 암세포 들어와요, 안 들어요? 다 들어오죠. 그러니까 암 걸리고 살 쪄도 다 미친다. 설정 선후를 따지지 않는다. 그 시험에 잘 나옵니다. 설정 이전, 설정 이후 다 미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얘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갑이 1층 건물을 신축하고 1층에 저당권이 나왔어요. 그 2층을 중축합니다. 그럼 2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1층과 독립성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죠. 1층과 독립성이 있다면 2층만 별도로 소유권 등기할 수 있고 그럼 소유권이 두 개입니다. 그때는 2층에 미치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2층 부분이 1층과 독립성이 없어요. 그럼 1층에 부합된 거죠. 내 똥배가 나와서 했죠. 내 사랑스러운 똥배. 그럼 다 미친다. 내 똥배 다 미친다. 그럼 갑은 면적이 증가했으니까 면적이 증가했다고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갑이 법을 몰라서 표시 변경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럼 등기 안 하면 이건 공적 정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저당권자가 경매했거든요. 근데 이걸 등기하지 않아서 공적 정보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법원 공무원은 이 존재를 모릅니다. 그래서 2층이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경락인은 2층까지 전부 다 취득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2층이 미쳤죠? 미쳤으니까 경락인은 다 취득한다. 케이크처럼 2층만 잘라 버릴 수 없어요. KX 다 미칩니다. 그 다음에 시골에 농가가 있는데 농가의 저당권 설정되면 조금만 창고, 헛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종물에 다 미친다. 다음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는데 토지의 저당권이 있어요. 토지 저당권. 그럼 토지 저당권은 건물에까지 효력이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죠? 안 미쳐요? 독립물이니까. 토지 건물은 독립된 부동산이죠? 부합물 아니죠? 안 미친다. 토지와 건물은 전혀 별개입니다. 부합물 종물 아니죠? 안 미친다. 다음 종된 권리가 제일 중요한데 갑소유 토지를 우리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취득해서 지상에 건물 짓습니다. 토지는 갑소유라 을은 내 땅 아니니까 이런 게 필요했죠. 이런 게. 을은 내 땅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필요했습니다. 근데 건물에 저당권이 나오면 그 건물은 종된 권리에 다 미친다. 따라서 저당권자가 건물을 경매 청구해서 경락인이 나오면 매수인은 건물과 뭣도 취득해요? 종된 권리까지 다 취득한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게 법정치상권이면 법정치상권 등기해야 돼요? 등기 없이요? 경매라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게 했던 겁니다.
나 아파트 1001호가 있으면 1001호를 위한 대지 사용권이 있죠. 그럼 1001호의 주당이 설정되면 종된 권리 대지 사용권에 미친다 해서 이 종된 권리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와, 이제. 건물저당권이죠? 건물저당권 여러분, 특별한 사직이 없는 한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종된 권리에 미친다 해서 이게 29회 정답제로 나온 겁니다. 종된 권리에 미친다. 작년에는 토지 임차권에 미친다. 그런 식이 나왔어요. 종된 권리. 그리고 민특법 가서 이게 시험 민특법에 나와, 이게. 집합건물법 이게 아주 많이 나와,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자, 117페이지 제일 아래 동그라미 3번이 있습니까? 밑줄이 종된 권리 보여요? 그 밑에 지상권 임차권으로 미친다 그랬죠? 다음 페이지 118페이지 둘째 줄의 밑줄 대지 사용권 미칩니다. 4번 임의규정이에요. 단등기하라 그랬죠? 5번 저당 토지 저당권이 어디에 있어요? 토지에. 그럼 건물에 안 미친다 그랬죠? 그 다음 이제 반가로 2번 과실에 대한 효력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조문 보세요. 저당권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후죠? 압류 이전 틀려요. 압류가 있은 후 저당 설정자가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과실에 원래 안 미친다 그랬죠. 조미하지 않으니까 원래 미치지 않는다. 근데 언제부터? 압류 후부터 예외적으로 과실의 가조력이 미친다가 이 359조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아주 잘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저당 부동산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이 아니라 압류 후입니다. 압류 후예요. 압류 후. 차임채권이 과실이죠. 차임채권 과실에 미친다 틀렸죠. 압류 후에 미친다. 후. 이전이 틀렸죠. 그러니까 여기도 비교적 문제는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양가로 2번 목적물 범위하고 있죠. 양가로 2번. 그중에 지금 반가로 2번이잖아요. 문제는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물상대에는 지난주에 다 했습니다. 유치권 X라고. 그 다음 볼 게 이제 일괄개매 초음권인데, 자, 일괄개매 초음 먼저 법조문 325조가 있습니다. 자, 법조문이 밑줄이 돼 있죠. 먼저 토지죠.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까지 사선을 끊어봐요.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이제, 그럼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설정 후에 건물이 있죠. 설정 당시 건물 없죠. 그럼 지금까지 법정지상권 X.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결론이 뭐예요? 이 토지가 나대지라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건물이 철거될 수 있죠. 그럼 철거되면 건물 아깝죠? 아까우니까 건물을 철거를 막을 필요가 있잖아요. 잘 보세요. 지금 저당권이 어디에 있죠? 토지에만 있죠. 저당권이 어디에 있다? 토지에만 있죠. 건물에 저당권 없죠. 없는데 자,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가 그게 일괄경매. 저당권은 분명히 토지에만 있는데 그 건물까지 경매할 수 있다가 토지 건물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건물에 저당권이 없었죠. 건물 경매대가에서는 우선 면제권이 없습니다. 저당권이 토지에만 있었으니까 토지에서만 우선 면제받고 건물에서는 우선 면제받을 수 없어요. 자, 예를 들어보면 갑소이제 저당권들이 나옵니다. A가 저당권 A. 그러면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법정이상권 발생하지 않아요. 나대지니까. 근데 갑이 건물을 신축한 다음에 저당권자가 토지 경매합니다. 그래서 의리 경락받았다. 그럼 지상에 각 건물이 있는데 법정이상권 발생하지 않죠. 그럼 이 건물은 철거됩니다. 그럼 철거되면 아깝잖아요. 아깝게 되네. 잘 보세요. 지금 건물에 저당권이 있어요, 없어요? 저당권 없는데 저당권자가 그 건물까지 일괄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동일인에게 토지 건물을 경락시켜줘요. 동일인에게 경락시켜줍니다. 그래 내가 내 건물 철거하지 않겠죠? 단 건물에 저당권이 없었으니까 건물 경매대가에서는 우선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토지 대가에서만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토지에서만 우선면제 받으면 저당권자가 돈을 다 못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꼭 일괄경매할 의무가 없습니다. 저당권자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저당권자가 토지만 경매해서 건물을 없애버릴 수 있고 둘 다 경매해서 건물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누가 선택한다? 저당권자가 선택하고 일괄경매 청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음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자, 건물에 저당권이 없죠? 저당권이 없는데 그 건물까지 경매 청구하려면 이 건물은 빚쟁이 소유, 설정자 소유 건물이어야 돼요. 다시, 건물에 저당권이 없죠? 근데 그 건물까지 함부로 경매하려면 설정자 소유 건물이 됩니다. 그래서 갑이 건물 신축하면 일괄경매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나중에 제3자 건물이 되면 제3자가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설정자 아니죠? 그때 일괄경매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갑이 건물 신축이 아니라 갑의 나대지를 병이 빌렸어요. 빌려서 병이 용의권을 취득해서 병이 건물 짓습니다. 그럼 이제 설정자 소유 아니죠? 그럼 일괄경매할 수 없다. 근데 이걸 나중에 갑이 소유권 취득하면 이제는 설정자 소유죠? 그때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설정자 소유가 가능하다. 그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설정자 소유만 가능해요. 선택 아니에요. 건물에 우선면제 없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설정자 소유만 가능합니다. 제3자 소유 건물 안 돼요. 의무가 없어요. 선택입니다. 그리고 건물에 우선면제 받을 수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 중에 시험 항상 이게 나와요. 이거. 작년에도 이걸 시험에 물어봤죠. 그래서 오른쪽 효과까지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119페이지 요새 119페이지. 이제 중간에 네모 3번, 저당권과 용익관계 이제 거기 할 차례입니다. 근데 지금 하는 거 엄청 어려워요. 시험은 딱 세 줄만 하면 돼요. 시험은 딱 세 줄만. 딱 세 줄이면 다 풉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험에 안 나온 걸 제가 지금 더 설명드릴게요. 이거 알아야 되니까. 이거 알면 좋아, 이거. 시험에 안 나와도. 원리를 알면 좋죠? 제가 어제 유튜브로 다 어제 민박 안주수치라고 이미 다 한 거예요, 이게. 그 지문 있죠? 자, 이제 보세요. 지금 이건 이제 알 필요 없어요. 좀 이따 제가 세 줄만 딱 알면 시험 끝납니다. 근데 이왕이면 전반적으로 이해하면 좋겠죠? 이해 안 되면 좀 이따 세 줄만 딱 하시면 세 줄만. 자, 이제 대항력과 우선면제권 완전히 다릅니다. 글자가 다르죠? 그럼 대항력은 누구에게 주장하는 거죠? 제3자에서 대항력이라는 소유자가 바뀌었단 말이고, 그럼 제3자 신소유자, 매수인, 경락인 등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한편 우선면제권은 경매에서 돈 받는 순서예요. 두 개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대항력은 소유자만 바뀌면 나와요. 매매, 증여, 경매 다 나와요. 소유자만 바뀌면 나온다. 근데 우선면제는 어디서만 나와요? 경매에서만. 매매, 증여, 상속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우선면제를 아까 다 했죠. 그러니까 배당순위가 경매 최당 우죠. 경매 최당 우. 이미 다 끝났어요. 이것은. 그래서 오늘 대항력을 위주로 하는 겁니다. 대항력. 먼저 대항력은 먼저 물권은 원래 대항력 있죠. 채권은 원래 없습니다. 예외적 가능하죠. 그 대항력 갖춰야 할 시기가 있는데, 그럼 소유권이 변동하잖아요. 그럼 매매 등 법률행위와 경매로 나눕니다. 그래서 매매 등 법률행위와 경매로 나와요. 법률행위로 바뀌면 매수인이 양수인 등기보다 대항력이 더 빨랐어야 그래야 대항할 수 있고, 이게 시간이 느리면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는 저당권을 보지 않아요. 저당권이 있든 없든 매수인 등기와 대항력 누가 빨랐는가. 경매에서 저당권을 보죠. 경매는 무조건 말소기준 권리, 최선순위 저당권 등보다 빨랐어야 돼요. 느리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는 뭘 판단해요? 저당권 보지 마시고 매수인 등기와 대항력. 경매는 뭘 봐요? 말소기준 권리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매매는 매수인 등기와 대항력이에요. 저당권 보지 않습니다.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전세권 설정합니다. 계약기간 2년에 전세권 3억을 주고 을이 전세권 등기하면 을이 물권 취득하죠. 그럼 2년 중에 1년 지났거든요. 1년 지났는데 갑이 병에게 팔고 등기를 넘깁니다. 그럼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었죠. 병이 을에게 나가 그래요. 그럼 을은 아직 1년 남았죠. 1년. 그럼 을은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갈 수 있나요? 안 나갈 수 있죠. 이건 물권이잖아요. 그럼 을은 이건 누구랑 계약했죠? 갑과 계약했죠.
병가한 적 없죠? 그래도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양수인, 소유자의,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을은 안 쫓겨나죠? 을은 2년을 보장받고 안 쫓겨난다. 그리고 나갈 때 전세금 3억 누구에게 받아요? 병에게 받는 거죠. 주기는 갑에게 줬죠? 누구한테 받는다? 병에게 받는다. 이게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을은 이 계약 누구랑 했죠? 갑과 했죠. 갑에게 주장할 수 있죠. 그건 대항력이 아니에요. 계약 당사자니까 당연히 계약 효력으로 주장하는 거지. 그건 대항력이 아닙니다. 대항력은 누구에게? 제3자에게. 갑과 한 계약을 병가한 적 없죠? 근데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게 대항력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권은 대항력이 있는 물건이라. 그럼 을은 대항력 있죠? 그럼 같은 말이 얘가 양도인이고 얘가 양수인이니까 양수인이 양도인지를 승계한다 표현해요. 대항력이 있다가 뭐다? 양수인이 양도인지를 승계한다. 그럼 여기다 병을 대입해요. 그럼 병과 을이 계약 맺은 것처럼 병이 똑같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게 을은 대항력이 있다. 양수인은 양도인지를 승계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을은 안 쫓겨나고 나갈 때 병에게 3억을 받습니다. 그럼 저 X가 시가가 5억이라면 병은 얼마에 사야 돼요? 병이 3억 내줘야 되죠. 빼서 2억 이하로 사야겠죠? 2억 이하로. 그래서 등기로 그러면 지난주에 얘기했죠? 부동산에 전세권자 을이 나오면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인데 소유자가 세 번째 병으로 바뀌면 이걸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럼 병은 갑주의를 승계한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소유권이 바뀌었는데 매매입니까? 경매입니까? 매매니까 이게 더 빨랐잖아요. 대항력이. 이게 더 빠르니까 병이 2억에 사겠죠. 그러죠? 이게 빠르니까 병이 2억에 산 거예요. 그래서 매수인 병 등기보다 전세권 대항력이 더 빨랐죠. 그래서 그때 대항할 수 있다. 느리면 대항 못합니다. 매매는 매수인 등기와 대항력 시간순을 보고 따집니다. 이제 문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전세기간 중 건물 소유권 이전된 경우 신구 소유자가 연대하여 들렸죠. 누가 전세금 반환 채무 부담하죠? 신소유자 병이 부담하죠? 신소유자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다시 갑에게 X라는 부동산 주택이란 적 없어요. 부동산을 을과 임대차 계약 체결합니다. 계약기간 2년에 월세 없이 보증금 3억을 지급해요. 그럼 월세 없는 걸 우리가 보통 전세계약 그러죠. 그럼 우리는 곧바로 임차권을 취득하고 이건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죠. 근데 또 1년 사용했는데 1년 만에 갑이 병에게 팔아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뀝니다. 또 신소유자가 을에게 나가 그래요. 그럼 우리는 아직 1년 사용 덜 했죠. 그럼 우리는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갈 수 있나요?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을이 가지고 올린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고 을은 이 계약 누구랑 했죠? 합과 했죠. 그럼 을은 채권은 계약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건 대항력이 아니에요. 계약 당사자니까 당연히 주장하는 겁니다. 대항력이란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그게 대항력입니다. 그럼 채권은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나가 그러면 을은 쫓겨납니다. 2년 사용 못한 것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예요. 보증금 누구한테 받아요? 갑에게 받습니다. 병한테 받는 거 아닙니다. 이게 대항력 없죠? 같은 말은 양수인 이제는 양도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대항력 없으니까. 그럼 이게 시가가 5억짜리면 이제 병이 얼마에 사는 거예요? 5억에 사는 겁니다. 병이 3억 내준 거 아니죠? 갑이 내주죠? 병은 5억 주고 사요. 그럼 갑은 병에게 5억을 받았죠. 그 5억에서 갑이 을에게 3억 내줘서 을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게 을은 대항력 없다. 양수인은 양도인지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갑이 나쁨만 먹으면 오늘 아침에 임대차에서 3억을 받았어요. 오늘 3억. 오늘 오후에 5억 받고 팔아버립니다. 8억 가지고 중고로 도망가요. 그럼 을은 아직 여기 발도 못 디뎌봤죠. 근데 병이 들어오지만 을은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오죠? 그럼 3억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갑에게. 갑 어디 있어요? 어디인지 모르죠? 그럼 을은 하루아침에 3억을 딱 뜯겨버리죠. 하루아침에 3억을 뜯겨버립니다. 3억을 왜 뜯기죠? 대항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불쌍하니까 보여야겠죠. 그래서
임차권이 예외적으로 대양록을 취득할 수 있어요. 첫째, 민법 621조 임차권 등기하면 됩니다. 근데 등기하려면 임대인이 허락해야 돼요. 허락해요, 안 해요? 보통 안 합니다. 귀찮으니까. 그래도 허락해. 그럼 하라 그러면 네 돈으로 다 해 그래요. 그럼 또 의리 안 합니다. 등기할 때 돈 들어, 말소할 때 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실생활에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양록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 이 X가 주택이라면 주택, 이제 전두환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서민들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주택 임차인만큼은 집주인 바뀌어도 안 쫓겨나게 해야지 해서 만든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그럼 임차인들이 주택을 이사치 풀고 주민등록 신고 전입신고만 하면 다음날 0시에 대양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택임차는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이건 등기한 즉시, 이건 다음날 0시, 그거 말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양록을 취득할 수 있고, 다음 EX가 상가 건물이라면 상가 임대차죠. 그럼 또 특별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이 상가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게 되면 신청 빼면 틀립니다. 신청하게 되면 다음날 0시에 대양록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래 대양록 없지만 예외적으로 셋 중에 하나를 통해서 먼저 1번 먼저 대양록을 취득했어요. 그럼 병 그거 알고 사겠죠? 알고 사겠죠? 그때 한해서 어른 갑감해진 계약을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병이 갑질을 승계해요, 안 해요? 이제 승계한다. 그럼 이제 병 5억짜리 얼마에 사야 돼요? 2억 이하로. 이제 병은 2년간 못 쫓아내죠. 우리 2년 보장받죠? 3억을 누구한테 받아요? 병한테 받으니까 이제는 병 얼마에 산다? 2억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매매로 인한 등기보다 대양록이 더 빨라야겠죠. 이게 더 빨라야 2억에 사거든요. 2억. 대양록 없어서 5억에 샀거든요. 5억에. 그리고 나중에 대양록 갖추고 3억 내라면 곤란하죠. 곤란하죠. 그러니까 대양록이 빨라서 해야 돼요. 그래야 병이 5억짜리 2억에 사거든요. 그래야 대양해야겠죠. 그래서 매매는 저당권을 안 봅니다. 뭘 본다? 매수인 등기와 대양록 뭐가 더 빨랐는가를 봐요. 저당권 있든 없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경매부터 10분 쉬고 가겠습니다.